이 초등학교에는 절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앞에선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 맛을 줄 때 자꾸 심장이 깜빡이고 무서워. 댓글 신고할까봐 그때부터 조용하게 다니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이죠? 복도를 서성이는 이 아이가 바로 푸르미입니다. 20년 가까이 전화를 내한테 맨날 괴롭히고 어떤 괴롭힘을 당하세요? 괴롭히고 맨날 때리고 2년 전부터 강요하고 강금하고 차요. 아이고. 아이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라 소개했습니다. 아이가 지목한 가해자는 무려 20여 명, 어이구. 동급생 절반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한석이 우리한테 했다고 하니까 말 진짜 안 했는데 때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데 진짜 학폭폭력 가해자가 된 게 알고 쓰고 또 쓰고 현재까지 제출된 학교폭력 신고서만 50건에 달합니다. 신건이요? 푸르미는 정말 학교폭력 피해자인 걸까? 새 학기를 맞이한 초등학교. 하지만 등교하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피켓을 든 어른들만 보입니다. 거짓 신고를 멈춰달라는 사람들. 모두 아이들의 학부모였습니다. 계속 신고를 받고 있고 6월치가 교실 못 들어오고 도서관이 분리 중인 상태예요.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로 큰 마음으로 진짜 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한 채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혔다는 학부모들. 그때 학교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 푸르미와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푸름이요? 침착하게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부자. 급기야 푸르미도 피켓을 든 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것 좀 찍어주세요. 저도 좀 말할 게 많아요. 아니 저도 진짜 억울해요. 그 애들이 맨날 저를 2년 넘게 괴롭혔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가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뭐 쌍방 신고라거나 허위 신고라거나 2년을 넘게 괴롭혀왔는데 그 애들이 증거도 있어요. 심지어 다. 증거가 있다고요? 얘기한다고 하니까 좀 해도 담아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방송이 나가죠. 나가자 모자이크 촬영이 되죠. 아 당연하죠.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푸르미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인해 팔에 깁스를 했다는 푸르미. 괴롭히고 맨날 때리고 2년 전부터 강요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멍청이 놈 먹어라 같은 놈 어이구. 맨날 그렇게 욕하고 애들 누가 욕하는데? 여자애들까지 모든 애들이 다 욕을 해요. 왜 어떻게 욕하는데? 제가 그걸 신고하니까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있다며 우리에게 녹취를 들려주었습니다. 잘 때린 거예요 이거. 뼈 다치는 소리예요. 이거는 두 번째요. 근데 왜 나를 때리고 그렇게 무슨 내 그냥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비웃는 소리가 있나요? 근데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이게 비웃는 소리예요? 왜? 푸르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만났습니다. 첫 신고는 푸르미가 5학년이던 작년 3월이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면 자신감도 약간 좀 줄어들고 신고 당할까봐 또 겁나고 드레스 그리고 신고를 당한 건 언제부터요? 키가 차고 그 바로 다음날 저기 뭐 했는데? 아빠 왔다고 말해줘서 이제 걔 아빠 차가 들어와서 한 5번 정도 말했는데 걔 아빠 왔다고. 어이? 하지만 푸르미 아버지는 왜 아이에게 큰 소리 치냐며 우철이와 함께 있던 아이들까지 불러내 따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에? 급기야 손바닥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고 며칠 뒤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답니다. 이야. 그다음에 이제 걔가 화장실에서 병 보고 있을 때 그 애들이 휴지를 막 밖으로 던진다 해서 애들끼리 가서 그래서 물어봤다가 계속 대답이 없길래 일단은 휴지를 아래에 밀어 넣어주려 했는데 그걸로 또 이제 뭐
휴지 위에 던지고 문 계속 두드리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고 당했어요. 그렇게 우철이는 작년에만 총 3건을 신고당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차례도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르미는 학교 폭력 신고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야, 올해 6월엔 도서관에서 다수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이 있었다며 신고해왔습니다. 집단 폭행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된 유리. 어이가 없었어요. 왜? 저 이렇게 몸에 손댄 적이 없는데 막 때렸다고 하고 욕했다고 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도서관에 있던 유리는 책을 반납하겠다는 푸르미를 마주친 게 전부라고 합니다. 당연히 폭행은 없었을 뿐더러 도서관은 푸르미에게 신고받아 분리 조치된 아이들이 모여있던 장소라 합니다. 아니 저런 곳을 푸르미가 직접 찾아갔다고요? 조사를 받았잖아. 어땠어, 조사 받았을 때? 사실 솔직히 좀 속상했어요. 왜? 진짜가 아닌데 진짜 학폭폭력 가해자가 된 게 알고 결국 유리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쟤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이상해요. 무슨 조사받고 아유, 계속 신고당하고 수업도 계속 잘 못 받고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아, 우철이와 유리 외에도 용기를 내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신고 건수만큼이나 다양했던 신고 내용들. 그냥 저는 꼼빵 같이 다니자고 건의를 했는데 걔가 갑자기 신고를 하더라고요. 예? 합의하다가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한 2번 신고당했고 전촌날치한 협박이요. 뭘 금품같이 하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가방을 뒤지고 돈을 뺏으려고 하고 복수하면 죽는다고 협박했지. 수업 시간에 가위를 빌리려는 에게 내가 챙겼으세요. 책임있게 가위 챙겨야지요. 라면서 찌르고. 이건 뭐야? 이거요? 그리고 이거 없었던 내용이어가지고 얘가 아예 가위를 자체가 아예 없어?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썼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 뒤에 자리고 솔직히 수업 시간 때 제가 떠들 수도 없고. 아니 우리가 만난 아이들의 학폭에 대한 교육청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학폭 조치 결정 통보서엔 모두 조치 없음 판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푸르미의 학교 폭력 신고는 약 50건, 가해자는 20여 명으로 지목된 상황. 그중 13명의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다 신고당한 학생들의 어머님이신 거죠? 이쯤 되면 푸르미네 주장이 조금 신빙성이 오래되기도 합니다. 학폭 신고 받은 것 중에 조치 없음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아직은 진행. 쌌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오랜거는 아직 다 받진 않았죠. 오랜건 아직 시작을 다 못했어요. 아, 교육청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4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학폭 사건 20건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단 한 차례의 서면 사과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학폭 사건의 경우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뭘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명목상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신고서에는 스토리가 너무나 탄탄하게 잘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소설로 써도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 작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없던 아이들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빼고 자기 마음대로 각본을 쓰는 거죠. 아, 허허. 푸르미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처럼 당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및 권리를 침해당했다, 피청구인의 답변, 의견 역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등 뛰어난 문장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작년에 5학년 선생님이 학폭 담당이면서 담임 선생님이시잖아요. 학폭 담당님도 그 선생님도 되게
아, 무슨 일이죠? 푸르미의 신고는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학교.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한 일도 사실이라 합니다. 학교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갈 문제 생활하고 그렇게 전전긍긍 하시겠죠. 심지어 작년 푸르미의 담임이었던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다며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아,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학교의 가장 큰 고충은 푸르미의 모든 학폭 신고를 그대로 받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안 초기부터 화해 중지를 위해 양측에 연락을 해왔으나 한쪽에서 응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폭을 하지 마라. 저는 이 학폭사안이 아니다. 그다음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는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허위 신고 이 표현 안 쓸 텐데 차마 말하지 못한 말들이 있네요. 우리는 푸르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 만에 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들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학폭 신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 푸르미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공부 잘하고 말 없는 친구. 저희 반에서 1, 2등 정도. 작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러고. 공부를 잘했네요. 왜 그러셨죠? 왜 신고하는 건지 그거를 너무 알고 싶어요. 게다가 저기 푸르미 아니에요? 아, 운동을 상당히 잘하는데요? 네. 실제 푸르미는 학업과 운동 모두 재능을 보였던 아이라 합니다. 아이는 정말 주짓수를 되게 잘하는 아이예요.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를 이긴 선수를 상대로 10대 0으로 승리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잘하네요. 어떻게 자기보다 더 작은 여자애들한테 맞고 다니며 그 친구들한테 맨날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지. 과거 푸르미가 다녔던 도장. 관장은 부자 사이에 묘한 기류를 느꼈다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붙어있다니 굉장히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많이 봐요. 아이가 아버님 눈치.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걸 하면 아버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자주 하시는 말이 제가 당했던 건 제 아이한테 아이가 당하지 않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쓰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어휘들. 어쩌면 푸르미 아버지가 필요 이상으로 학폭 신고에 관여한 것은 아닐까. 전문가는 푸르미의 심리 상태가 몹시 우려된다 합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또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또 가짜를 좀 만드는 것들 때문에 많이 혼란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정신적으로도 불안 상태도 매우 깊지만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거기에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독 증상이에요. 우리가 뭐 게임만 중독되고 뭐 마약만 중독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가짜 현실, 이런 학교 폭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독 증상처럼 거기에만 좀 매몰되어 있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관심을 갖고 좀 성장해야 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런 심리적 학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가 치료를 시급하게 좀 받아야 될 걸로 보여져요. 우리는 반드시 푸르미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습니다. 다른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근데 관계가 바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저는 정말 원하지 않는 거지만 이분 계속 이번에 요구하니까 또 하고 여자애들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놀림을 이유 없이 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뉴페이스가 나오니까 이거를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를 해보니까 안 하면 더 커지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걸어가던 아버지. 이내 신고한 학부모들과 마주칩니다. 그럼 우리 아이
어머니가 학교 생활 해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학생이 우리 애한테 해했던 거를 해하고 그거를 우리 애가 당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러면 내가 아버님 그리고 아니 제가 저도 반대돼서 우리 아들이 아니 그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진짜니까요. 그게 아니고 당했다고 말해서 이야. 떼약볕에서 한참을 대화하던 두 사람. 아버지는 그만 자리를 떠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네, 가세요. 그리고 가라고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않으면 안 건드려. 가라고요. 빨리 가. 경찰 조사 그냥 가라고요. 경찰 조사 경찰 조사 진행해요. 취재가 시작되고 우리는 한 학부모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을 받았대요. 보험을 학교 보험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았으니까 학교 폭력 인정해달라. 이게 그 아빠 쪽의 주장인 거고. 푸르미 아빠의 주장은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에 조치 없음 결정이 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학교폭력 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푸르미 아버지를 직접 만나 보험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위로금 나오는 게 있어요. 전 몰랐어요. 그거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그게 처음 신고하고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보험을 제가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게 있는데 왜 안 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진단서가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화지에다가 제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죠. 근데 거기가 뭐 바보예요? 그 사람들도 필요한 서류가 다 있고 사실 확인서 다 해야 되고 경찰에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5건인가 6건 있어요. 2년 동안. 그럼 지금 5건, 6건은 보험에서 네. 보험금을 이렇게 받으시고. 네, 그렇다고 안 받을 수 있나요? 제작진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어린이 보험 가입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게 특약 이름이 뭐예요? 폭력사고 1호금이요. 혹시 얼마나 지급되죠? 금액이? 정액으로 5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조건이 경찰서 신고돼서 나중에 이제 보험 청구하실 때 경찰서 신고 서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횟수 제한은요? 횟수제는 따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딴드 폭력 1호금인데 그렇게 폭력을 많이 당할 일이 있을까요? 해당 어린이 보험의 경우 특약을 추가하면 학폭의 결과와 상관없이 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 무혐의 나와도 자기 보험금 나오니까. 횟수 제한도 없고 한도도 없고. 어쨌든 이분이 지금 인지하기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네?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어린이 보험의 경우 특약에 가입하면 일상생활 중 벌어진 모든 폭행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폭 결과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폭력사고 확인서만 있으면 신고 제한 횟수 없이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약관 대부분은 이렇게 내용 지급,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결과 학교폭력으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결정은 보니까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처분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고뿐이라던 아버지 김성철 씨. 우리는 취재 도중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미용인 전용 커뮤니티에 부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용용품 사기 혐의. 예? 뭐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시작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김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한 미용실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몇 달랑 다 달라.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또 아들. 걔를 이제 또 핑계 삼아서 자기 가정환경 얘기하면서 아들 데리고 여행 갔다 왔다. 아들 일도 학교나 뭐 학원 뭐 시커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줄 몰랐어. 현재 피해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고소장 작성까지 마친 사람은 총 21명. 이들 중에는 아예 김 씨의 이름을 푸르미로 착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제 이라고 입금을 했거든요. 입금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걸로도 입금한 것 같아요. 다른 미용실 원장들에게도 보내줄 물건을 차일피일 미뤘고 그 이유로 아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골프대에 가 있다는 그 말이 너무 화나는 게 택배를 집에서 보내주기까지도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해놓고서는 아들 골프대에 가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원장님에겐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원장님에겐 돈이 바닥났다며 자신을 신고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김 씨의 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김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통화를 거절했고 현재 푸르미는 매일같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추가 신고했음을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푸르미는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화해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 애들이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들이.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초등학교 가해자들의 학부모님들과 가해자는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말 그대로예요. 저희가 잘하면 할 수 있는 건 학교 폭력 신고밖에 없다. 그리고 맞으면 경찰 고소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이제 신고를 하시겠네요. 하면 어쩔 수 없죠.